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순매수 속에서 6년 만에 2200포인트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깜짝 실적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박스권 탈출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2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8%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자금이 코스피 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가량 밀렸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628포인트가 마지막 종가였습니다. 자, 징검다리 연휴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늘과 목요일만 열리게 되고요. 또 다소 거래는 한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이뤄지게 됩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증 2부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4월보다는 5월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4월 말일부터 우리가 시장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5월 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줘야 우리 나머지 여타 종목들도 움직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종목들이 좀 느림 보고 거북이처럼 가서 문제지. 근데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5월 전체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위쪽으로 확 열려있는 자리라 위에 빵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사실상 최고치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 한번 보도록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사상 최고치를 가르치려고 그 자리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율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살짝 올렸다가 밑으로 더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조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금을 잘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추세를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퐁당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위쪽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요 라인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움직여서 위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은 아래 방향보다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삼성전자를 잘 보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양봉의 크기는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적 2,600톤, 4적, 5적, 6적,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은 12양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월봉을 보면 12개의 양봉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 그래서 5월달도 삼성전자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월봉상이죠. 그러니까 5월달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보면 돼요. 12양도를 만들고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월달은 아마 삼성전자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여타 종목들도 끌어올리는 12양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월장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3천장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뚫은 이렇게 3천장이라 이쪽으로 확 열려있어요. 이쪽에서 위에서는 이제 항상 그래요.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고가 논란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쭉 열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 열려있습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양봉을 2개 만들었죠. 2적을 만들면 3적을 만든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봉도 역시 퐁당 저점을 높이는 그런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보다는 위쪽이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5일장 이길 수 있는 장세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추천주는 덕산 하이메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요. 자, 덕산 하이메탈 바닥 라인의 종목들이죠. 이렇게 턴라운드로 돌리는 차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날바닥을 만들어서 원형 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틀어 올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8,700원에서 8,800원 라인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싸게 매수해서요. 목표가는 9,700원, 요 라운드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잡고요. 요 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요 라인까지는 아래 위로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쭉 끌고 가면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은 좋고 퐁당퐁당 휴가가 연휴다 4일날도 별로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종목을 안 보고 계실 분도 계시니까요. 좀 쉬어가는 그런 투자 포인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월달은 좋은 장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추천 종목 잘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하시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다. 이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여타 종목도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하나금융투자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류혜진 팀장님은 이제 앞으로 화요일을 책임져 주실 텐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류혜진 팀장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좀 여쭤볼게요. 저의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이제 좋은 회사, 가능성 있는 회사를 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가치평가와 주식시장에 좀 큰 흐름을 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는 종목,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치평가의 대가다 이렇게 타이틀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편안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류혜진 팀장님의 흐름을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저희 리뷰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KT입니다. 2.8%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KT? 3, 2, 1. 굿이시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 5G에 대한 이제 이슈가 가장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통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시냅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역시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 등 우리나라 3사 통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관련돼서 실적이 KT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신주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신주, 그러니까 KT뿐만이 아니라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한미약품입니다. 3% 급등세가 나왔었고 올해 1분기에 추정치보다 55%나 웃돈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한미약품. 2, 1. 네, 굿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2분기 전망도 굉장히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사실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일 좀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는 좀 1등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미 뭐 고혈압 치료제 뭐 같은 복합제 제품 같은 게 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이제 당뇨 치료제 임상도 좀 주목되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 모두 굿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흥국화재 볼 텐데요. 흥국화재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 2.58% 상승이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역시 실적이네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있었고요. 굿이십니다. 송정희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보험주에 대해서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금리 인상 대표적 수혜주는 역시 은행주라 보험주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어떤 이제 화재 보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흥국화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은 역시나 바라봐야 될 관점은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흥국화재 역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깜짝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 인상이 되면서 보험주들의 중장기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세를 보여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제철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3.78% 급등이 나왔었어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3, 2, 1. 예, 류혜진 팀장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지연 같은 이슈가 있고 좀 실적 부진의 우려도 있는데요. 인상 협상 같은 경우는 조만간 좀 완료될 것으로 전망으로 보이고 최근 뭐 장기간 목표인 뭐 7만 원 대비 저평가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예, 두 분 모두 굿 팻말을 들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ICD 볼 텐데 5%나 올랐었어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분기 영업이익 132억 6천만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실적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ICD 3, 2, 1. 네, 두 분 모두 굿이십니다. 송동희 팀장님. 네, ICD도 역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OLED 장비주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역시나 그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CD 역시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건지 10가지 종목씩이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제 막 국내 증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5월 2일 화요일장 시작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볼게요. 예,
지금 이제 막 국내장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좀 살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의 일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226만 원 선에서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분위기 좋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0.7% 올랐었는데 오늘도 1.5%, 2% 가까이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55,000원을 어느덧 달성을 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부터 살펴볼까요? 은행주 좋네요. 신한지주가 1% 이상 오르면서 48,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를 형성하고 있고요. 역시 KB금융도 1% 이상 오릅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0.35% 오늘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자동차는 오늘도 약한 분위기입니다. 네이버가 0.6%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은 0.8% 밀리면서 12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34% 오른 2212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한 629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단은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0.2%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89,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강하네요. 1.3% 오른 91,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 빠졌었는데 빠진 분을 모두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종목들은 흐름이 좀 엇갈리는데요. 메디톡스가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해서 휴젤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5종목. 네. 우선 네오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올해 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약 15% 정도의 이익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올해도 역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단기 순이익 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토팜 리얼베리어가 제품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아실 텐데 혹시 앵커님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 많이 방문하시는가요? 저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물건을 꼭 사지는 않더라도 신제품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요. 네, 아토팜 이런 리얼베리어 화장품 혹시 써보셨나요 혹시? 저는 아직입니다. 그렇군. 보시면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특히 또 아토팜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아기가 없어서. 결혼 하셔야죠.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이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한 10% 정도, 15% 정도 원래부터 성장을 해오다가 실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국내 부문에서도 큰 폭 성장이 일단 기대가 되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도 진출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고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100%, 2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또 중국의 영유아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드 이슈까지도 별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 네오팜의 주가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오늘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서서히 매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일단 41,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향후에 실적이 발생하면서 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NS 한번 보겠습니다. N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기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차 기업이고 올해 1Q에만 300억 이상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70% 이상의 증가할 것으로 일단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중국 쪽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쪽과 좀 더 이제 협력이 일어난다면 이제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그때부터 좀 상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니트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부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중소형 스몰캡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작년 4Q에 벌써 최대 실적을 이미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더군다나 자율주행차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넥티드 카 등의 커넥티드 카에도 역시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거기에 일단 유니트론텍이 공급을 하고 있고, 사용 면적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또 역시 이제 중국의 조인트 벤처가 이제 설립되었고,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화되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좀 더 높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CIS입니다. CIS가 제가 강추 종목으로 일단은 뽑은 기업인데, 보시면 이제 전체 유통 시가총액이 한 270억 수준이 되는데, 개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약 20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중국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정책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향후에 ESS라는 이제 전략 사용망 부품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뭐 나아가서 전기차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 나중에는 이런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에 대해서 ESS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대로 살 것이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나오면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집에서 충전이 가능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겠지요. 예, 향후에 전기차 같은 이제 차들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많이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좀 싸니까요. 네, 보조금도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유니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도 역시 대표적인 반도체 이제 기업이라 볼 수 있죠. 1Q의 매출이 344억 정도로 전년 대비에 큰 폭 이제 증가를 했고요. 역시 SK가 요새 반응이 굉장히 좋죠. 주가 흐름이 좋은데, SK 하이닉스양 3D 낸드 쪽에 가동 버닝 장비가 계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는 좀 약간 좀 대규모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들어오면서 유니테스트의 향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할 예정이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5 종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들고 오신 5가지 종목은 지난주와 변함은 없었고요. 네오팜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가에 잘 사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겁니다. 1차 목표가를 41,000원 주셨거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0234님께서 G스마트 글로벌을 문의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15,100원이십니다. 홀딩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송동현 팀장님. 예, G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초기에 2016년 초에 들어서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죠. 사실 초기 상승을 놓쳤다면 G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접근하신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15,1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G스마트 글로벌에 조금 이제 약간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대주주 측면에서 조금 이제 CEO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런 경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래 들고 가기에는 좀 다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조사하셔서
향후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볼까요? 3849님께서 유진 로봇을 지금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송 팀장님. 네. 뭐 로봇 관련된 주가 향후에 큰 폭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의심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접근해도 좋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을 때는 일단 접근 가능성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고, 관련된 기업의 재무라든지 이런 게 뭐 괜찮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성장 산업이라면 더더욱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70% 이상 일단 빠졌고요. 2015년 2년 정도 기준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제 로봇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유진 로봇은 또 유진 기업이라는 또 안정적인 회사에 속한 자회사에 포함된 기업이고, 시총이 아직 9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까지 낮은 그런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좀 현재보다는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 문의는 아마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유진 로봇은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경인양행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최대의 염료 업체고, 또 자회사로 이제 사카린을 제조하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수익이 나고 실적이 좀 나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최근에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또 신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T 쪽,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의 이 소재 쪽으로, 염료 쪽이나 특수 도료 쪽으로 지금 변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새로운 부분의 신수종 사업 쪽에 실적까지 좀 반영이 되면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면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플렉서블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인양행의 이 IT 쪽, 디스플레이 쪽의 캐파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현재가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 4,15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가 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근호 연구원께서는 경인양행을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먼저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종목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CJCGV를 가지고 왔는데, CGV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뭐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뭐 중국의 상용 매출로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뭐 주가 상승이 보일 것으로 뭐 기대가 되고요. 중국의 상용 매출 또한 뭐 전년보다 25% 정도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최근 영화의 그 분노의 질주가 최단 기간 뭐 200만 관객 돌파하는 흥행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분노의 질주가 지금 3일 만에 13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흥행의 영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보아서 해외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5월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추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뭐 8일 연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2,200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지금 17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2.2% 증가하는 엄청난 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매각 등의 이슈가 있지만 좀 밀고 가기에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지금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차 뉴스테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우건설과 범양건영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상승의 밑바탕 또한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신진 SM인데요. 신진 SM 같은 경우 차트 추이를 보면 포스코의 차트 추이와 좀 상당히 부분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진 SM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기점으로 최저가 찍고 반등한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도 좀 비슷한 시점에 반등하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진 SM이 포스코 납품 진행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포스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포스코의 앞으로의 추이가 신진 SM의 추이와 비슷하다고 어느 정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포스코는 지금 정배열로 잘 가고 있고요. 뭐 트럼프의 철강 수입 규제 같은 조치 같은 뭐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인 인프라의 확충과 지원의 방향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유효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밀고 나가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FNS테크인데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인데, 지난 3월에 국내 주요 고객사와 245억 원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바탕으로 중국 쪽에 파일럿 납품도 체결하게끔 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신규 수주의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 OLED용 습식 장비가 주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OLED 숫자가 좀 확대가 됨으로써 받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좀 강추를 드리는 종목인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중소형 OLED 패널을 좀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독점 공급을 하다가 수급량이 많아지고 좀 공급력이 부족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같이 생산하게 된 게 지금까지 좀 히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아이폰 8부터 이제 OLED를 쓰겠다고 하면서 뭐 화웨이라든지 오포, 비보 같은 중국 핸드폰도 최근 OLED 채택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국책 사업으로도 OLED 양산에 좀 들어가게 되었고요. 애플이 이제 OLED 수주를 LG 디스플레이한테 제안한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거래처는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수주를 얼마나 받냐가 중요한데, 기대 이상으로 좀 실적을 그동안 올려주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좀 가봤을 때도 직원들의 뭐 출장 빈도나 뭐 업무량이 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균형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종목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중요시하시고 편안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류혜진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출연을 하실 테니까요. 종목별로는 어떻게 변동이 있는 건지,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저희가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현대위아부터 살펴볼까요? 62,0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7883님은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죠? 류혜진 팀장께 여쭤볼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 1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셨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게다가 뭐 지금 자동차 경량화 같은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현대위아에게 돌아갈 혜택은 사실 좀 많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은 좀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면이 있지만 주가 회복은 좀 하반기를 노리는 그런 좀 가지고 가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간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목표가는 사실 목표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기는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네, 충분히 더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한 주당 2,7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지금 홀딩해도 된다라는 판단이셨고요. 현대 위아부터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FNS테크를 볼 텐데 1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를 들고 계신 분인데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이기도 하죠. 이분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FNS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이런 탄탄한 좀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홀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16,400원에 지금 가지고 오셔서, 일단은 사실 이게 여유가 있으시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추이를 보면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홀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사실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추세 매매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달 11일에 추천해 주셨던 기가레인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11%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부장님? 네, 기가레인 추세 매수 포착 종목으로 해서 4월 11일 날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그래도 다른 종목 몇 달에 비해서 탄탄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은 일단은 6,450원부터 6,600원 그 사이에 매물대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오면은 일단은 한 30%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좀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눌림목이 완성이 될 때 그때 다시 추가로 한번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거래량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거래량이 120만 주에서 150만 주 육박하면서 그 가격 뛰어넘는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좀 챙겨 놓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가레인은 오늘장에서도 1% 이상 오르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들어야겠죠? 추세 포착주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갤럭시 S8이 인공지능 비서 탑재한 빅스비가 오늘 서비스가 나갑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적 흐름으로는 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좀 드러나오는데 미래 나노스를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인공지능 비서 저형 인공지능 비서에 탑재되는 그 모든 그 스피커에 대해서는 그 PMG 맨스 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양산에 대해서 독점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300만 개 공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주가에 반응될 시점에서 판단돼서 들고 나왔고요. 물론 요 종목은 3월 21일 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3월 22일 날 상한가 한번 쳤죠. 그리고 한 달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사물 인터넷 스피커 제조사에서 그 베스퍼와 미래 나노텍에서 합작했던 미래 베스퍼에서 만들어내는 PMG 맨스 마이크를 300만 그 공급을 수주 공시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확장될 요지 크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그 멤스 마이크로폰에 관련된 그 지역 그 시장이 어떤 쪽이냐면 그런 쪽이죠. 인공지능 스피커. 지금 벌써 이렇게 출시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 또 자율주행에다 삼성전자가 오늘 자율주행 시험 서비스 한다는 얘기 나오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빅스비 그거를 탑재해서 자율주행 음성을 제어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스마트폰 연결된 사물인터넷 모두가 인공지능 기반의 스피커를 좀 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PMG 맨스 마이크의 어떤 그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 PMG 맨스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미래 나노텍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겠냐면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인공지능 그 비서의 어떤 스피커를 제어할 때 들어가는 이
PMG 맨스 마이크가 최소 4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확산 범위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겠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실 필요는 뭐가 있냐면, 재작년에 14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127억 정도 흑자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127억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7천원도 안 합니다. 주가 엄청 싼 거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이유는 이미 벌써 수명 만기가 계약이 됐잖아요. 그럼 완공이 되면, 이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수주 공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그 당기 순이익의 이렇게 좀, 이렇게 오퍼레이트 되는 그 시점이 2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는 이 미래나한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부터 갤럭시 S8에 인공지능 빅스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율주행 시장 진입하기 시작하는 선점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봉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14일 날 한번 컷심을 갖다 놓으실래요? 4월 14일 날 54만 주 정도 거래량 이 맞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몇 개 난지 한번 쉬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난 이후에 그리고 일정 거래가 발생되었습니다. 음봉이 5개 났을 때 대부분 어떤 투자를 하시냐면 5일선 이탈리아에서 다 손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날짜를 한번 보실래요? 그 날짜를 보게 되면 며칠이죠? 잠깐만요. 네, 미래 나올 때 날짜를 한번 좀 찍어주실래요? 최근 날짜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도 한번 보고요. 여기 보면 4월 25일자에 커서 한번 갖다 놓으실래요? 거기 보시면 음봉이 딱 멈추는 순간입니다. 5음봉이 난 날이요. 그날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흘러가면서 양봉이 출현하면서 양봉이 지금 오늘 3개째인데 이렇게 돌아서고 있죠. 자, RSI 시그널 상승 시그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매수의 아주 타이밍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걸 체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거부터 접근하시고요. 얘네들이 올라가기 직전에 보통 한번 크게 한번 눌렀다 갑니다. 이게 지금 눌림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가부터 6,450원까지 물량 모아가시고요. 6,600원 넘어가면 저번에 3월 22일 날 컬스물 갖다 놔보실래요? 3월 22일 날 거래량 670만 주 중에서 밑꼬리 달린 부분이 있죠. 밑꼬리 달린 캔들 6,500원부터 해서 7,400원대 물량이 한 달 동안 다 튀어나온 겁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6,600원부터는 매물 공백성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200만 주에서 150만 주 나오면 20%에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만 원, 손절가 5,450원 제시해야 됩니다. 단지 인공지능 비서 얘기 나오면 미래나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21일에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저희가 자주 리뷰도 했었는데요. 미래나노텍 오늘 다시 한번 추천하십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권 내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오늘 추세 매매 종목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나율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께서 들고 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자, 6번째 종목은 이제 YD 온라인이라는 종목입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게임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신규 게임이 출시될 예정일 때 좀 모멘텀을 이제 받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까지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은 4월 13일 날 좀 터졌다 볼 수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4월 19일과 20일에 이제 기관이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YD 온라인 신규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또 고점 대비해서 좀 YD 온라인 같은 경우도 많이 현재 떨어진 상황이고 시총도 900억 정도로 아직 시총 매력이 충분히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70억 원 수준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으로는 안 올 수 있지만 보유하시다 보면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4,200원 정도에 4,260원 정도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4,220원이네요.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일단은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YD 온라인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냥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예.
제 코스피 종목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라고 일단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때보다는 일단 가격이 많이 조금씩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61,000원 정도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한 62,200원이네요. 조금 더 올랐다가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최대 입주 물량이 일단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제 사시는 분 많으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그 앵커님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보면 다 현대 엘리베이터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았어요. 예, 대부분 이제 보시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안정성 면에서 좀 좋은, 그리고 국내 이제 브랜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택 시장의 어떤 수요와 이게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그 회사를 제외하면 국내 경쟁사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물량이 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과가 지속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런 면도 좀 배당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력.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는 안정성 면에서,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8번째. 자, 슈피겐 코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이제 모바일,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시면 전부 다 그 보호 필름이라든지 케이스를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그런 이제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휴대폰이 계속적으로 있는 한 슈피겐 코리아의 보호 필름 장치와 케이스도 계속적으로 생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피겐 코리아의 장점은 무차입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채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보유 현금이 한 1,300억 정도로 굉장히 안정하다. 시총이 3,000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금 자산만 1,300억 수준이면 이제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히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전부 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뭐 위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기업의 성장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주가가 빠졌을 때 당연히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슈펜코리아 지금 터프하머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앵커님 같은 경우는 아이폰 쓰시나요? 혹시? 예,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터프하머라는 브랜드가 이제 아이폰에 쓰이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군사용 목적까지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피겐 코리아의 어떤 기술력이, 탄탄한 기술력이, 인정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시노펙스를 한번 볼 텐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FCB라는 이제, 터치 스크린 사업과 모바일 부품 사업을 하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시총이 1,164억, 이제 중소형 IT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1Q FCB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프라이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향후에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그것을 알고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3월 14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대량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사드 관련해서 중국 쪽 공장 쪽이 좀 뭔가 잘 안 돌아가면서 이슈가 있는 게 아닌 그런 우려감으로 일단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이평선들이 아래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금 빠지면서 이평선들의 어떤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무려 지지선이 현재 4개였다가 현재 다 밑으로 뚫리고 현재 2개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121선과 18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2개의 지지선이 있는 상황에서 아래로 깔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이평선이 많으면 저항이 심해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고요. 아래에 이평선이 많으면 그만큼 밑으로 뚫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25원 5%까지 빠졌다가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바른전자의 주가도 좀 달라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 지금 이제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반도체 가격이 약 20%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사업이 계속적으로 좋을 전망이고 3D 낸드 플래시 쪽도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바른전자의 어떤 모멘텀을 기대했던 건데 다음 차기 정부의 어떤 상황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 추이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올해 3천억 수준 정도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이 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 우량주가 포트의 대부분이신 송동현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첫 번째로 이제 코미코가 있는데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주로 세정하고 코팅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반도체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좀 주요한 칩 메이커라고 하는 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 업체에게 현재 이제 납품 중에 있고요. 특히 최근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세정 코팅도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기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보유하고 있는 데에다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좀 9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한솔케미칼인데요. 주력 사업 부분은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부분인데 최근 이 두 개의 부분의 실적 향상을 발판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목표에 좀 무리 없이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추천드린 종목만 봐도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투자와 성장 같은 게 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실 소재주가 대세 상승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소재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뭐 테이펙스나 뭐 한솔, CP 같은 실적도 최근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의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대 중반에 고점 주가 정도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콜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부분은 화장품과 제약 사업 부분인데요. 이거는 ODM 업체로 중국 내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해서 사드 이슈가 있는데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공장은 사실 중국도 고용 문제에 직접적인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드 영향 타격권에 좀 후순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메스 예로만 봐도 사실 사드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반등 중이긴 하지만 사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을 때는 브랜드 업체보다는 ODM, OEM 업체의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가려진 좀 실적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국콜마 실적 같은 걸 봐도 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뭐 30% 증가한 최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여력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그 종목은 하나테크인인데요. 하나테크인 비롯해서 뭐 카이, 뭐 LIG, 넥스원 같은 대표적인 좀 방산주인데 최근 대선 후보들 공통적으로 좀 국방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뭐 제대로 수행만 된다면 사실 차기 정부의 이제 국방 예산 증가율은 이전 정부 대비해서 연 4% 정도 높아질 전망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방위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유는 뭐 방산 관련 발산주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정책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통상 하반기에 좀 수주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국방 예산 증가하고 있고 최근 중국 중심으로도 뭐 신흥국의 방위 산업 투자 같은 것도 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추세만 보더라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은 지정학적인 불안이 있을 때만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형성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방산기업의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인데 최근에 5G의 조기 도입 가능성으로 인해서 5G 뭐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 공급하고 있는 스몰셀 사업 부분을 물적분할 결정을 하면서 외인과 이제 기관의 수급이 포착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이평선을 따라서 뭐 주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평선을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하는 단기적인 대응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종목이 어떻게 변경이 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님, 또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지금은 오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불안한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망과 전략을 따로따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경우가 됐든 230만 원을 돌파해서 계속 간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수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가 없고요. 230만 원을 돌파를 못하거나 돌파했다가 밀리면은 다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먼저 올라가고요. 나머지가 따라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게 원래 그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나가 사실상 억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를 보고 일단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230만 원을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요. 코스피 2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방 배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물, 옵션, 인버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기존에 이미 하방 배팅 하셨던 분들은 추가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들어가시고요.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오후 동시효과 마지막 종가 직전에 동시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코스피가 220선보다 높으면 그냥 다 손절해버리세요. 다 정리해버리시고요. 하방 배팅 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 그 아래다 그러면 일단 하루 더 갖고 있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현재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아주 넓게 말하면은 전기전자의 일부 대형주, 좁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나로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마치 2007년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긴 가는데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에 대해서 또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어떤 경우든 더 간다. 그러면 가장 좋은 업종이 뭘까요? 네, 증권입니다. 지금도 증권이 제일 좋잖아요. 반대로 지수가 좀 밀린다. 그러면은 물론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하고 철강금속 이쪽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계속 가면은 증권 쪽 밀리면은 자동차하고 철강금속 이쪽으로 보시겠고요. 코스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지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은 코스닥 50 이내에 들어간 대형주 위주로 베팅해 주시겠고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그냥 개별주 장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시장 다 이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지수가 급락하는 어떤 변수가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닐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도 천천히 밀리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로 갑자기 하루에 뭐 30포인트 이상 밀린다. 이러면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쨌든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고요. 다시 요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30만 원을 넘어서 계속하면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게 안 되면 못 넘거나 넘었다 다시 밀리면은 지수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파생이라든가 어쨌든 하방 패팅하는 게 코스피 220선 기준으로 보고 일단 지금 추가하든 신규라든 들어가자, 그리고 종가 무렵에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거는 지수가 계속가면 코스피는 어떻게 한다? 증권 밀린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철강금속입니다. 전기전자하고 화학은 뺐습니다. 조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가면은, 대형주 위주로 해주시고요. 안 간다, 그럼 개별주. 두 가지 다 기본 전제가 뭐가 있다? 코스피에서 만약에 하루에 3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이런 날이 아닐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 외적인 변수가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주식시장 내적인 변수가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경우든 간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가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쪽을 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2222포인트까지, 코스닥은 강보합 전환이 돼서 6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쭤봤고요. 전략 또 짜주셨으니까 그 수치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시나요, 대표님? 네, 당연히 전기전자하고 증권입니다. 네. 전기전자는 뭐 현재 전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잘 가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려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증권주는 뭐 당연히 오늘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그 비정상이었죠. 상승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선도종인데 이건 대북 송전 관련주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현재 그 증권주 같은 경우 이제 대신증권이 가장 좋은 흐름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증권주만 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증권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중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 정도에 제가 증권주를 정말로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최종 결정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가고 증권주가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전기전자는 사실 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시고요. 실전에서는 증권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종목에 대한 코멘트일 텐데요. 매수할 종목, 사면 안 되는 종목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오늘도 6종목 각각 말씀드리겠고요.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 직장인이나 전업 양쪽 다 가능합니다. 단기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별주 크린앤사이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주죠. 이 종목은 추격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 다른 쪽을 잡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올산업입니다. 두올산업 같은 경우는 전업 단기로, 단타가 아닙니다. 단기로 121선 존에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요, 재룡전기와 넥스트칩입니다. 재룡전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건 추격 반대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고 싶다 그러면 이거 말고 대북 송전 테마주 중에서 잡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은 전업 단타로 21선 이하에서 접근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저는 그리고 그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방송에서 추천한 거를 방송에서 추천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언급한 거를 나중에 저는 인터넷 방송에서 골라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 거는 제가 절대 하지 않으니까 믿고 편안하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우영 대표는 오전 9시 40분 출발 증시와이드를 통해서 짧게 만나실 수 있고요. 오후 6시 반에 더 길게 만나실 수 있죠.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장이 출발한 지 한 5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222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역시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고요. 62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쉬고 그 다음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